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홈택스 신고서는 2025년 5월 신고서이고요. 요즘은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국세청에서 신고자 본인의 금융소득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얼마로 전달했는지 하는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 확인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인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나의 홈택스 메뉴를 선택하고요. 팝업창에서 소득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고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금융소득 조회 화면에서 조회 버튼 클릭하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내 금융소득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조회가 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 박스 클릭하고요.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는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신고서 작성이 시작되면 기본정보 화면에서 신고인 본인 주민번호 확인해 보고요.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해 줍니다. 신고인 개인정보가 채워졌고요. 모두 맞으면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번 신고서에서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는 근로소득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선택해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을 해볼 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모두에 V체크 했는데요.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 종류에만 V체크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거고요.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떼가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이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 화면에서 신고할 각 소득 종류별로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우선 금융소득부터 입력을 해보면요. 화면이 넘어가면서 국세청에서 확인한 신고인 본인의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내역을 보여주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불려온 내용 확인해서 이번 신고에 포함시킬 내용에 모두 V체크 해주고요. 선택 완료 클릭하면 금융소득을 입력하는 메인 화면에 선택한 내용들이 등록됩니다. 그런데 만일 분명히 신고해야 할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데 여기 팝업창에서 불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불려왔더라도 금액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2024년 귀속분 금융소득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나 은행들이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중복해서 제출한 문제가 있다고 홈택스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본인의 신고 대상 금융소득 금액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홈택스에서 불려온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금융소득을 입력하는 방법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금융소득 입력 화면에서 직접 입력을 해볼 건데요. 이자소득부터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자소득 명세 추가 버튼 클릭하고요. 팝업창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팝업창 입력을 위해서는 우선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인데요. 이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지금부터 입력할 부분들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자소득의 소득구분 선택부터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자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신고해야 할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걸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지급 명세서를 참고해 보면 내가 지급받은 이자 금액들이 어떤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번호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번호를 참고해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게 이자 소득을 지급해 준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징수 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참고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소득 연간 합계 금액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이자를 받을 때 이미 떼어졌던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 클릭하면 금융소득 메인 화면에 이자 소득이 한 건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배당소득을 입력해 볼 건데요. 배당소득에서는 그로스업 대상인 배당소득하고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각각 한 건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부분에 있는 배당소득 명세 추가 버튼 클릭하고요. 이번에도 소득 구분부터 선택해 주는데요. 우선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을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이 배당소득을 지급해준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배당액을 입력하고요. 이 배당액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입력하고 입력 완료 클릭합니다. 이 팝업창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팝업창에 있는 배당가산액 대상 금액하고 배당가산액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요. 바로 입력 완료 클릭하면 금융소득 작성 메인 화면에서 배당가산액이 자동으로 추가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작성 화면에서는 이상하게 아직 자동 등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 번 헛발질을 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자동 입력되는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고 일단 두 번째 배당소득 내용을 입력하기로 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배당가산 없는 배당소득 선택했고요. 해당 금융기관 입력하고 배당액하고 원천징수 소득세도 입력을 끝내고 나서 금융소득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보니까 방금 입력한 내용이 새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입력했었던 배당가산 있는 경우의 배당가산액도 자동으로 계산돼서 적용이 된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록했던 내용을 수정 버튼을 눌러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요. 앞에서 공란으로 남겨두었던 배당가산액 대상 금액하고 배당가산액이 모두 채워져 있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홈택스 시스템상에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곧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배당가산 있는 경우에는 입력창에서 배당가산액 대상 금액하고 배당가산액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팝업창에서 입력 완료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고인이 신고할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모두 입력했으니까요. 작성 완료 클릭하면요.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화면에 금융소득 합계 금액이 등록됩니다. 등록된 금액을 잠깐 보면요. 방금 입력은 이자소득 1,000만원, 배당소득으로 그로스업 있는 경우 1,000만원, 그리고 그로스업 없는 경우 1,000만원을 입력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인의 최종 종합소득 금액으로 잡히는 금액은 그로스업 있는 경우에 적용된 배당가산 100만원까지 합산돼서 총 3,100만원이 신고인의 금융소득 금액으로 잡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근로소득 입력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해주고 나면 이렇게 입력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서 사용하는 비교과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납부할 세금 금액이 계산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을 근로소득하고 같이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원천징수됐던 금액이 꽤 많은 경우가 있어서 종종 환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최종 결과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